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9일이에요. 월요일이 돌아온 시점에 우린 또 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장에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재가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금요일날 미장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요거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두산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고, 최근 흐름이 개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요 52주 신고가 7만 4천 원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주러 내려올 수는 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흐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두산은 일정이 있어요. 이 에이펙 관련해서 트럼프가 방한을 하기 때문에 이때 필연적으로 원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을 보시고 한번 두산이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상승을 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일정이 한번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 단기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지, 결국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간다라면 두산도 간다는 얘기예요. 삼성이 왜 가죠? AI 때문에 가잖아요. 자, 삼성 가고 그 다음 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두산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 시기가 조만간 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중국이 SMR 어쨌든 테스트 중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가장 빠르게 상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26년에 전 세계 최초 1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도요, 조만간 매출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오늘 준비해 놨으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 주말까지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결국 우리 공부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제가 정말 강력한 종목도 한 최소 100%, 많게는 300%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요 선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두산이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죠. 두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강조드려요. 삼성이 가는 거면 두산도 가는 거예요. 이거 강조드리면서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트의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자, 댓글에는 신고가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주말 사이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자, 트럼프가 우리나라 총수들과 골프를 쳤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 이거 같아요. 참석한 총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뭐 LG의 구강모, 정의선, 하나의 김동관이 참석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회의만 생각했을 때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 강조드리는 게, 결국 미국 지금 AI 되게 급하거든요. 중국한테 지금 따라잡히거나 지금 역전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지금 AI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실제로 이게 US 데이터 센터, 이게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예상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25년에는요 5%밖에 안 돼요.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5%를 차지한다는 건데, 30년이 됐을 때는 2배가 넘어가는 그런 전력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무려 12%, 미국 전체 전력량의 12%를요 데이터 센터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이 AI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반도체죠. 반도체가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반도체가 지금 투입이 되고 그 매출이 바로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찍히고 있죠. 3분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잠정치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는요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사이클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 많게 쳐줘도 20%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냐?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 전력 인프라가요, 적게 잡았을 때 40%고요. 많이 잡았을 때 50%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당연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사업들,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변압기가 필요하고, 또 최근에 2차 전지 가고 있잖아요. 이거 ESS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금 즉각적으로 가고 있는 게 결국 매출이 잡혀서인데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례가 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자, 삼성전자 한번 비교해드리죠. 제가 매번. 자, 삼성전자가 최근 저점이 이 5만원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저점 대비 거의 10만원에 다 왔습니다. 자, 거의 100% 갔어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끝난 거 아니라고 말하죠. 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향후 2년간 슈퍼사이클. 지금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올해 9월입니다. 근데 이게 2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AI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실제로 앞전에도 2년 동안 상승해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는 1년 동안 상승해줬고, 자, 이때는 거의 10개월, 거의 얘도 1년간 상승을 해준 거죠. 근데 삼성전자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게 요때부터죠. 바로 올해 9월부터입니다. 아직도 삼성전자가 갈 길이 멀었다는 거는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올랐던 게 결국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무슨 내용이 나왔죠? 자, 5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미 원전 확장 선언, 300기 건설 행정명령. 자, 이 구간이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원전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자, 이거는 대형 원전. 자, SMR이 앞으로 지어질 거고, 플러스 대형 원전도 계속해서 지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두산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기대감으로만 오른 거예요. 단기 몇 프로 갔죠? 거의 한 3개월 정도 올라가주면서 200%가 넘게 갔어요. 이 대형주가요. 실질적으로 이 대형 원전 관련해서 체코 원전을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게 스물스물 반영이 될 수 있어도 아직은 폭발적으로 매출이 반영된 부분은 없다라고 좀 봐주시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실제로 폭발적으로 매출이 잡히고 있어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의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급하죠. 전력 사용량이 데이터 센터에 소모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가올 미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요, 결국 시간에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임은 제가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200% 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요, 다시 5만원, 6만원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잖아요. 자, 왜 외인들이 이 구간에서 박스를 쳤을까? 자, 이 구간에서 어떤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하단을 지켜줬습니다. 6만원 라인은 반복적으로 지켜줬어요. 밸류에이션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 6만원도 거품이라고 생각했으면요, 당연히 매도를 칩니다. 공매도 필연적으로 들어오고요. 봐도 바로 주가 하락하죠. 근데 기계적으로 이 라인만 됐을 때 우리 두산 외국인과 기관은 반복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그들이 판단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는 6만 원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비교해 드리는데, 자, 삼성전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왜 삼성전자가 5만 원만 됐을 때 기계적으로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을 왜 여기서 매수를 해줬을까요? 삼성전자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바로 5만 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는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 실패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부재가 이 삼성전자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가 HBM만 했던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주가 더 빠졌죠. 매출이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HBM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SSD, 그 다음에 이 D램, 그 다음에 하드, 이거 지금 반도체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자, 핸드폰도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나오는 사업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5만 원은 적정 주가지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해주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매출이 나오니까. 이겁니다, 이거.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요, 철저하게 이 매출을 봅니다. 매출이 나오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두산도 이제 시작인 구간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AI 확산의 가스터빈 풍기. 최근에 가스터빈 수주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찾아온 기회. 이거 진짜 기회가 맞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가스터빈 시장은요, GE-버너바, 독일의 지멘스, 그 다음에 미쯔비시, 이 세 기업이 거의 70에서 8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29년까지 납품 물량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스터빈 필요한데
좀 주세요 하면은 7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년 누가 기다려요? 지금 AI 지금 급한데 전력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7년을 기다려줄 수 있다? 없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총 5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래서 가스터빈을 수주했죠. 그리고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요. 이게 오피셜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기업인 xAI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테크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바로 일론 머스크의 xAI 여기에 납품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SMR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SMR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단 한 기도 실제로 상용화 된 건 없어요. 현재 중국에서 테스트 중에 있고요. 26년, 빠르면 26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상용화 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SMR이 본격적으로 개화도 안 됐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2차 전지랑 비교하시면 딱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2차 전지. 2차 전지 우리가 거품 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구간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자, 근데 SMR이 현재 여기에 여기 태동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와요. 근데 이 점프라는 게 사실 여기서 이제 직선으로 표현이 됐는데 사실 주가로 표현하면 이렇게 2차 곡선으로 가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더딜 수 있는데 상승할 때는 점점 가속이 붙습니다. 이 에코프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얘가 어떻게 갔는지. 매출을 보시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거든요. 자, 에코프로 2000년도 매출이 8,500억이에요. 근데 21년도로 넘어갈 때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갈 때 매출이 3배가 넘게 뛰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잖아요. 매출로서 증명을 해주는 거고 그렇다면 22년에서 23년이 넘어갈 때는 이거 3배가 아니죠. 4배에서 5배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에코프로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23년도 초를 시작으로 해서 23년도 7월 달이 있네요. 7월 달까지 무려 10배가 넘게 갔어요. 이 매출 기대감 플러스 광기, 시장의 광기죠. 플러스 거품이 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주가 상승을 만들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제가 매일 보여드리죠. 25년도 SMR 매출이요. 두산 기준이에요. 1,000억 언더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2배, 3배가 뛰죠. 그 다음에도 2,000억 기준으로 3배가 넘게 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점프가 돼요. 이러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분명 주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폭발적으로 가속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 산 얘가 바로 삼성전자잖아요. 지금 점점 가속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 두산도 갈 수 있다. 다만 당장 매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처럼 폭발적으로 상승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요. 두산 차례예요. 그 시기가 무조건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은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로 들어온 거 아니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우리는 역사적 신고가 이거 문제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리죠. 삼성은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전 코로나 팬데믹 때 그 96,000원 구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10만 원을 넘어서요. 15만 원 이상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산도 조만간이다. 자, 삼성전자가 단기 100% 갔어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역사적 신고가가 사실 100%도 안 남았죠. 몇 프로 남았는지 체크해 볼까요? 대략 한 80% 남짓이네요. 사실 대형주 기준에서는 큰 게 맞죠. 자, 상승률이 큰 게 맞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200% 넘게 갔어요. 여기서. 단기간에. 얼마 안 걸렸죠? 한 3달 걸린 것 같네요. 두산 3달 만에 200% 넘게 간 종목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지금 80% 남았어요. 이거 정말 제대로 한번 광기 구간 나오면요. 한 2달에서 3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기간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인내할 수 있게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뭐죠? 구독이죠. 구독, 좋아요를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봐도 뭔가 이미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라는 흔적들이 거래량에서 보이시죠? 자, 앞전에 보세요. 이때를 통틀어 봤을 때 이 거래량 뭔가 폭발적으로 나온 거래량이 없죠. 근데 이때 보세요. 뭔가 저점에서 역사적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흐름이 달라졌죠. 자,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 SMR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빌 게이츠가 SMR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산이 단기적으로 대략 12,000원에서 이 3만원까지 100%가 넘는 구간을 얼마 만에 갔죠? 5월 20일부터요. 6월 7일까지. 이거 한 보름 걸렸네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당시엔 두산중공업이었죠. 끼가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형주는 보통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없잖아요. 시총이 크다 보니까 수급이 아무리 강해도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없죠. 근데 이때 두산이요 27%를 찍었습니다. 자, 고점이 27%를 찍었어요. 자, 이렇게 무섭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 문제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지 우린 고민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도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서 우리 두산 인내할 수 있게끔 제가 꼭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례 어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예, 삼성 가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삼성 다음은 두산이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했죠. 자,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요. 반도체 섹터 말하는 거죠. 자, 테라와트의 전력. 이거 지금 전력 인프라 회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봇. 이 모든 섹터가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검색 순위도 보시면요. 다 그거 관련이에요. 지금 2차 전지 가고 있는 게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 수요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전기차가 메인이 아니죠. 바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인프라가 가장 비중이 크다 그랬어요. 40%에서 50%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는 망인 ESS도 포함이에요. 자,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갑자기 끊기면은 이거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 ESS를 통해서 비상 전력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ESS에 뭐가 들어가죠? 2차 전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원래는 뭐였죠? 2차 전지 하면은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게 전기차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필요한 게 이제는 데이터 센터, ESS에도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있죠. 로봇. 이제는 로봇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내년부터 산업용 휴머노이드는요. 양산이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테슬라 로봇 부품 대량 주문. 이거 양산 초읽기 기사 나왔어요. 자, 진짜 이런 로봇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나올 수 있다. 자,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자 회사. 내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출시. 자, 이게 진짜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5년, 10년 뒤 아니고요. 내년이에요, 내년. 자, 여기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2차 전지 섹터도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 다뤄드릴 거니까 우리 두산 주주 여러분들도 우리 두산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린 투자자로서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섹터를 우린 공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려면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이제는 눌러주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종목을 한번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비교해 드리면서 언급을 많이 해드렸어요. 자, 삼성전자 지금 뭐라 그랬죠? 당장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산은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아직 이런 정도의 위치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삼성은 지금 보세요. 기울기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매출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최대 2년까지 좋을 걸 알았다라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를 체크해 보셔야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해보자면,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SSD. 예, 요거를 불량인지 양품인지 점검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소부장 중에 얘는 장비죠. 지금 삼성전자 9월 달부터 대략 한 40% 올랐습니다. 근데 얘는 몇 프로 갔어요? 157%. 거의 160%가 갔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장비업체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심텍이란 종목입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DRAM도 만들고 SSD를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연결해 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판? 무슨 뜻이죠?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부장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자, 얘는 단기 134%. 삼성전자 40% 갈 동안 얘는 134%가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라면, 그럼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 중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얘는 삼성전자랑도 거래를 하지만요. 하이닉스랑도 거래를 하는 장비업체입니다. 얘는 후공정 장비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차트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을 때 이 구간도 시기적으로 일치를 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삼성전자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흐름이 바뀌었죠. 자, 거래량을 동반했고요. 추세를 상방으로 돌렸습니다. 모두 캔들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거래량을 발생시킨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죠.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항상 개인들은 매도만 해줍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주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사줄까요? 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잖아요. 이게 최대 2년, 짧게는 1년까지 이어지고요.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이미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린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름까지, 여름이 언제죠? 7월에서 8월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얘도 7월에서 8월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주가가 매출이 따라주면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2차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점점 상승하는 게 가속이 붙습니다. 자, 얘도 조만간 가속이 붙을 그런 상황이 왔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자, 두산이 팔고 이 종목 사세요? 아니죠. 두산 왜 팔아요? 앞으로 갈 건데. 두산도 조만간 가속이 붙을 구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얘는 지금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이거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 안 드려요. 자, 단기 저항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이 대략 1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는 단기 스윙으로 요 정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죠. 삼성전자처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산의 비중이 크니까 요거는 요거대로 가져가되 반도체 장비 업체에 10%에서 20% 정도 비중만 가져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단기로 제가 11월에서 12월 정도만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겨울은 우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니까요. 두 글자 두산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확인하는 대로 오늘 일요일 지금 오후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제가 늦어도 월요일 정규장에서는 좀 잡아볼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게요. 어떻게 안내 드릴 거냐?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셔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두 글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월요일장에도 반도체 섹터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자, 금요일 미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섹터도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두산은 살짝 소폭 하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반도체를 중요시 생각을 하자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조금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제가 심택 보여드렸잖아요. 심택 단기 136% 올라가는데 이거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자, 테크잉도 보여드렸습니다. 테크잉 160%에 가는 동안 얘도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고요. 얘도 돌아서면 이미 50%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돌아서면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가속이 붙기 전에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릴 건데, 그러면 빠르면 우리 월요일 돌아오는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잡아보자라고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보실 거예요. 요 링크가 어떤 스팸이 가는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자리랑 동일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승한 일만 남았다. 최대한 빨리 잡아보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또 거시적인 관점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김용범 경제실장이 현재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관세 관련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가는 단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곧 방한을 하죠. 언제 하죠? 10월 29일 날 한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과요, 트럼프가 만날 거예요. 그때 아마 관세 관련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관세 관련이 이제 마무리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목요일 금요일장에 뭐가 보였었죠? 자, 현대차가 보였잖아요. 자, 현대차가 관세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종목이 됐어요. 현재 일본보다 관세가 더 많이 붙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자, 이때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해줬는데 이제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도 들어오면서 현대차가 올라가는 부분이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 관련해서 우리 투자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죠. 어쨌든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 그런 회사한테는 관세나 좀 덜 매길 거야 라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미국에 실제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 종목 말씀드리면, 자, 모티브링크가 있죠. 모티브링크 실제로 같이 튀어줬습니다. 현대차랑.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투자 아이디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하나씩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직접 공부해보셔야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청드릴게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 아니에요. 자, ESS,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요. 로봇에도 이제 2차 전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우리 2차 전지가 앞으로 생각보다 빨리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펙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가 또 시진핑도 만나잖아요. 시진핑과 중국과 또 무역 관련 노이즈를 해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은근히 노이즈가 많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셧다운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4번째로 긴 셧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요, 어쨌든 미국 증시에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트럼프도 이걸 빨리 해소를 할 거고요. 이 셧다운인 상황에서 중국과 이런 무역 트러블을 일으켰다? 이거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죠. 왜죠? 중국에 관세를 실제로 11월 1일부터 매긴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길게 갈 수 없다라는 근거에 대한 부분은 앞전에 영상에서 다뤄드렸는데, 11월 1일에 정말로 중국에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인플레이션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전 세계에서 중국산 물건 안 쓰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매긴다,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미국이 10월달, 12월달에 금리 인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금리 인하 못하죠. 그러면 미국의 증시도 나락, 자, 경기도 나락. 그러면 미국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원을 다시 3분의 1을 재투표하고요, 하원 의원을 전부 다 재투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 의석수가 부족해진다. 이번에 셧다운이 된 것도요, 민주당 측에서 7명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공화당 의석수가 줄어들고 민주당이 더 늘어난다? 예, 트럼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가 이걸 모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의 증시도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요. 중국과도 화해 모드 가서 어떻게든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은 아직 남았어요. 10월 29일에 방한을 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노이즈는 계속 나올 거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흔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 모든 게 AI에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고점이다 보니까 거품론은 계속 나와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매출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따라간다. 요거는 제가 200%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노이즈나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제가 최대한 빨리 혹은 라이브 영상을 촬영해서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이 내용들 모두 다 우리 투자자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고 투자 판단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